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과 교직원, 시민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올해부터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A군이 교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교직원이 A군에게 교우 관계에 대해 훈육하던 중 벌어진 일인데 교장과 환경실무사 등 4명이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나갈 땐 여기다 외출증을 내고 나가요. 여기다가 조퇴증이나. 근데 내가 막 뛰어가길래 막 부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막 가더라고. 이후 학교 밖으로 뛰어나간 A군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가해 학생은 학교 인근 공원으로 도주해 이곳 저수지에 뛰어든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군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학급에서 통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군의 가방에서는 망치 등 다른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이처럼 A군은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받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아오다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육적으로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동안 A군이 적절한 관리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 난동을 부린 A군은 특수교육 대상자지만 올해 2월부터는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학생 본인이 재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이처럼 완전 통합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적으로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겁니다. 1학년 때는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가 올해 2월에 2025년 2월에 완전 통합으로 재배치를 원해서 재배치된 학생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군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지 2달여 만에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A군이 과연 적절한 관리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직원이 세 분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경찰에 조사 중이고. 윤건영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이후에 2차, 3차 부담이 가지 않은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학사 일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A군이 흉기 난동을 벌인 장소는 상담실 근처로 당시 현장에는 일반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원 노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우려하며 세심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충무교사노조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범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지적장애와 폭력성을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며 이들이 겪는 사회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 A고교 2학년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돌려받고 이를 안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는 피해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어제까지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찬성 입장을 보여왔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청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같은 목소리를 보인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KTX 세종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예상 외로 그동안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 후보는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홍준표, 김문수 두 후보는 대통령 경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운영의 한 축을 책임졌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후보도 윤 전 대통령과 그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세 사람의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저밖에는 없다. 그게 그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시키겠다며 이에 따른 KTX 세종역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가 된다면 KTX가 정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은 한동훈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같은 뜻을 보였습니다. 한 후보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의 시작점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럼 개헌의 문제거든요. 개헌을 추진하고 성공하겠다는 가장 큰 의지를 가진 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특히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연고를 강조한 한 후보는 육거리 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며 2차 경선 투표 마감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꺾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육거리 시장 같은 민생과 우리 실제 생활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의 방식으로 어제까지 진행된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간 최종 경선이 진행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에 대해 160만 충북 도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민관정위원회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충청북도가 관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전공노 측은 최근 산불 등 재난 예방과 조기 대선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서명 인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사문서 위조 등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민관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를 중심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3 대선 전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가 관제 서명운동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시군별로 서명 인수 할당량을 정해놓고 부단체장들을 동원해 목표 달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서명 목표 인원을 정해놓고 서명부 배부량과 담당 실구까지 지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 32만 명, 충주시 7만 8천 명, 제천시 5만 명을 할당했고 군 지역은 인구의 37%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전공노 측은 최근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해 격주 간격의 주말 휴일 근무와 6.3 대선 준비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하산 부단체장을 통해 시군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계획이다. 실적 달성을 위해 서명을 대신 작성하거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에 내몰리게 된다. 충청북도는 전공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부 문건에 시군별 서명 인원은 할당치가 아닌 단순 목표치라며 인사상 불이익 등의 강제성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명 실적 보고로 겪는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보고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군별 목표치를 할당한 적은 없습니다. 시군별 목표량 표기된 것은 인구 규모 대비 비례한 통상적 수준의 내부적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놓고 관제 서명 운동 논란이 빚어지면서 자발적 참여란 순수성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호국 평화의 도시로 알려진 경북 칠곡군이 자전거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찾으면서 각종 대회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의 자연 환경,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TBC 정석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에 시원하게 펼쳐진 길을 따라 자전거들이 질주합니다. 상주보에서 칠곡보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자전거 종주 도로입니다. 평일인데도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다 산악과 도심, 장거리 등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코스만 6개나 되고 자전거 우선 도로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덕분에 연간 50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칠곡군을 찾고 있습니다. 싱글 코스라든가 이게 MTB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를 다양한 장르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칠곡입니다. 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제 자고산이라든가 다로산 이렇게 혼자 아니면은 한 30명 이래서 이제 다운힐, 어필 이걸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군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는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경신하고 있고 신청 사흘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성황입니다. 5분 내에 모든 장르의 코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 회귀되기 가능하기 때문에 타도시 없는 정도의 그 정도의 좋은 코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동호인들이 칠곡에 가서 차를 대놓고 타고 난 뒤에 원점 회귀되니까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부동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을 따라 이어진 62.5km 6.25 코스는 보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 둔치에 자전거 트랙 4개와 부대 시설 갖춘 자전거 공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전거 타기 좋은 로컬 브랜딩 사업에 선정된 칠곡군은 자전거와 보훈,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도 개발하고 또 안내 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전거가 칠곡의 대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칠곡. 각종 자전거 대회에 기업들의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상생 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와 소멸 위기 지역이 함께 손을 잡고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송인원 인구감소지역협의회장은 특례시의 정책 역량과 도시 인프라,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의 성과, 자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음성군이 5월 한 달간 음성 행복페이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기간 추첨을 통해 사용 금액별로는 최대 20만 원에 지급하는 충전 이벤트와 착한 가격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당첨금 2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인센티브는 결제 금액의 10%입니다.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가 어제 준공했습니다.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총 사업비 292억 원이 투입됐고 48개실의 임대형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전시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에 저렴하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